오은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추석 연휴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맞아요. 이제. 귀성길이 시작됐어요. 차가 예. 아주 많이 막힙니다. 아, 많이 막혔습니까? 비도 오실 때? 조금 내리고 예. 그래서 정말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막혔습니까 오실 때? 네, 많이 막히더라고요. 차가 예. 꽤 많아요. 예. 그리고 저희 뉴스하이킥이 또 특별한 코너들도 준비했잖아요. 추석 예. 특집으로 예. 음악 코너, 영화 코너 아, 예, 이런 예. 것들 예. 많이 추석 때도 함께하니까 예.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예. 예.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봅니다. 3땡땡님, 너무 답답해서 문자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에 지인이 근무하는데 정확한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저한테 말하네요. 일반인인 제가 알 정도로 직원의 불만이 있다고 하니 참 정말 답답한 시국입니다. 아, 예. 무슨 얼마나 말, 힘드시겠습니까? 예, 무슨 네. 말을 하는지 대강 짐작이 갑니다. 예. 네. 예. 제보는 MBC입니다. 네, 예. 1468님께서 그렇습니다. 네, 예.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추석은 즐거운 명절이었는데 지금은 다들 어렵다 보니 전혀 활기가 없는 것 같다 심각합니다. 저도 지금 명절을 준비하는데 네. 아이들 비상약을 오늘 또 약국에서 예. 샀어요.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우리가 평상시 명절에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걱정해야 되니까 활기가 예.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9909님께서 지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이 10%대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반성해야 합니다. 부디 다수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 3년째 하는 것 같은데요. 2년 반째. 예. 맞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하고 활기 없는 추석 연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영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했습니다. 영상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도 함께 촬영했고 이 영상은 8일 대통령실에서 사전 촬영됐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 잠깐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가위 인사를 드립니다.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추석 인사하셨는데 제가 어제 가장 가슴 아팠던 뉴스 하나 예. 또 접했거든요. 예. 파주에서 4개월 영아가 11곳의 응급실을 돌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대에서 100m 앞에 응급실을 네. 놔두고 뺑뺑이 1시간 뒤에 도착했었던 그 19세 여대생분도 오늘 숨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의 삶은 이런데 한 분 한 분에게 더 따뜻하게 귀 기울이겠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겁이 납니다. 네.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네, 말씀을 하시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나 진짜 국민을 사랑하려면 지금 추석 앞두고 지금 오윤혜 씨도 말씀하셨지만 의료 대란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 그 의학계에서 요구하는 대화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은 대통령의 사과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국민을 사랑한다면 의료계에다 어떤 자존심이나 네. 오기나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정책적 실패로 지금 이 모양이 돼 있잖아요. 분명한 네. 거는. 그 의도야 어떻게 좋았다고 쳐더라도 이 정도가 돼 있으면 의료계의 사과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건 어떤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잘못 시작됐으니까 네. 그런 게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한 어떤 국민들에 대한 사과 네. 이런 건 없이 저런 화면들이 과연 국민들이 좋다고 박수 칠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물론 박수 치는 분들 거기 계실 거고. 한덕수 총리도 굉장히 격노를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응급실 뺑뺑이 사망 그거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어떻게 그런 가짜 뉴스를 본인이 지금 유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잖아요.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으시죠. 아주 진짜 네. 태풍의 눈같이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조용한 내조 이건 안 그래도 조용한 내조를 약속 안 했어도 좀 지금은 네. 가만히 어떤 국민들의 여론을 지켜보고 좀 조심하는 듯한 행보를 하는 게 네. 본인이나 대통령이나 정부에게도 도움이 될 텐데 네.
굳이라는 왜 굳이 여당 의원들도 아까 여러 가지 코너에서 얘기했지만 들썩거린다. 네. 왜 저럴까라는 어떤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좀 자중했으면 합니다 정말. 예. 맞습니다. 자, 김 여사의 이런 행보가 방금 말씀하신 조용한 내조에 맞는지도 의문이고 지금 모든 의혹, 명품백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청 개입 논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비리 의혹까지 어떻게 보면 이 중심에 빠지지 않는데 그리고 사실 역대급 이렇게 비호감이었던 영부인이 있었나 예. 싶을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나서는 거 보고 또 중요한 건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은 축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아주 염려가 됩니다. 예, 걱정입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검찰을 떠났는데 퇴임식에서 작심한 듯 여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퇴임식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예. 여러분,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하여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피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접근해야 된다.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앵커님?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제가. 이게 말입니다. 참 예를 들어서 민망할 때는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왜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뭐 굉장히 엄정하게 법적인 뭐 어떤 수사,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요. 네. 뭘 할 것 같이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이 퇴임을 하실 때는 네. 좀 조용히. 네. 왜냐하면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권위가 없는 분들이 권위를 찾으려고 하면 그 권위적이 돼가지고 그 권위를 더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어떤 옳지 않은 자랑할 만한 일을 안 한 사람들이 뭔가 부끄러워서 잘난 척은 하고 싶고 또 그러면 그게 잘난 척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우습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난 행위가 없는데 말로 어떻게 뒤에 그걸 이쁘게 포장해서 잘난 척을 하려 그러면 네.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전 그런 식으로 좀 느꼈어요. 뭐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해도 무혐의 처분도 못 하고 수사도 안 하고 네. 그냥 뭉개다가 지금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총장이. 네. 그런데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왜 자꾸 웃음이 나죠? 너무 아니, 저는 당황스러워가지고요. 여기 네. 진짜 어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검찰을 이끌어갈 후배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여기. 네. 근데 그 지금 이원석 총장이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간지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이점 하나가 예.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게 된 것. 이 시점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 검찰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과는 180도 배치된다.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제가 이분 말씀을 자꾸 이렇게 다시 좀 정리하고 싶지는 않은데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 접근해야 하고 참 이런 말씀을 뭐 평생을 담아온 조직에 떠날 때 멋있는 말을 한마디 하고 싶겠죠. 그런데 네. 자신이 생각해도 어떤 이 말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으면 네. 좀 조용히 그러니까요. 이렇게 뭔가 국민의 기대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는 안 바라고 그냥 그래요? 그 얘기까지 안 바라고 조용히 그냥 조용히 어떻게 하면 조용히 좀 예시를 좀 보여주세요. 한마디로 딱 하고 사.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도. 깔끔하게. 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십시오. 뭐 이 정도라면 여러 가지 심경이 있겠구나 하고 웃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 행위랑 어울리지 않는 그 네. 이쁘게 포장하려는 멋있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니까 오히려. 이게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럼 앞으로 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떤 검찰총장으로 기억될까요? 뭐 잘 아시면서 보세요. 저는 뭐 기억될 만큼 존재감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쉬웠던 게 이분도 평생을 검찰이란 조직, 우리 모두는 자기가 어떤 속해 있던 조직을 사랑하잖아요. 뭐 앵간한. 그리고 이분은 그렇죠. 또 최고로 출세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자기 조직이 고맙고 사랑스럽겠어요. 네. 그렇다면 자신이 그 조직의 위상에 걸맞는 지도를 못했으면
좀 미안해하는 게 어떤 상식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멋있는 얘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그냥 조용히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 하면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후배들이나 네. 어떤 이 검찰 조직이 참 뭐 그래 당신도 고생했어 이런 네. 어떤 마음을 할 텐데 이렇게 그 현실과 아무런 안 맞지 않는 그 멋있는 말 이걸 적었을 거 아닙니까 또 이걸 적을 때 본인은 이걸 믿었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생각도 멘트 하기 들고요. 전에 권앵커님에게 작은 조언을 잠깐이라도 구했다면 아주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서울대 예. 의대 교수님과 했었던 인터뷰가 너무 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 꼭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님의 날카로운 질문과 교수님의 합리적이고 솔직한 인터뷰가 제가 최근에 만난 그 가장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안전하게 보내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